네, 그럼 지금부터 자바 네트워크에 대한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클래스를 생성할 텐데요. 패키지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섹션 0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패키지 이름은 Managing Address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브 패키지는 EX01이라고 할 거고요. 첫 번째는 inet address object and method라고 이름을 짓게요.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inet address를 만드는 객체를 생성을 할 거고요. inet address 객체 생성. 자, inet address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호스트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IP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가지를 다 넘겨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한번 다 짜보도록, 세 가지를 다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net address I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호스트 네임을 집어넣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et address 다 정점 메서드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getBy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바로 호스트 이름을 넘겨주는 메서드죠. 자, 여기에 www.google.com 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이 www.google.com이라고 하는 이 호스트 네임에 해당되는 실제 IP가, 어차피 in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IP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호스트 이름만 줬잖아요. 그러면 실제 IP를 얻어내기 위해서 DNS 서버로 가야겠죠. 그 DNS 서버에서 실제 IP 주소를 알아다가 그 IP 주소를 IA1에서 저장을 하겠죠. 물론 호스트 네임을 매개 변수를 넘겨줬으니까 여기에는 호스트 네임도 같이 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줄이 거져 있죠?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unknown hos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예외, google.com이라고 하는 호스트 네임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throws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IA1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실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출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ia1.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호스트 네임도 들어갈 거고요. 실제 DNS에서 찾아가지고 온 IP 정보도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 구글1 또는 구글2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주게 되면 실제로 이 DNS 서버에서 이 호스트를 찾을 텐데 이런 호스트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외 처리를 제가 따로 안 하고 상위로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JVM한테는 넘어갈 거고요. JVM은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죠. 왜 종료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종료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시키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unknown host exception이 발생을 하고 이런 호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DNS에 없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은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스트를 넘겨줄 때는 반드시 실제 있는 정보, 오타가 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et address 이번엔 IA2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inet address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getByAddress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그 어드레스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글 IP 주소인데, 자, 이 구글 IP 주소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getby address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배열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new 바이트 배열하고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바로 초기화를 시킬 건데,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컴마로 구분하는 거니까 여기 점을 컴마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개가 오류가 나는 거 보이시죠? 자, 128보다 같거나 크면, 다시 말해서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P를 표현하는 방법인 0부터 255 사이 중에서 128보다 같거나 큰 범위는 바이트 배열이 아니라서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로 캐스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로 캐스팅을 해야지만 바이트 배열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이트 배열로 캐스팅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바이트 배열로 데이터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P의 표현 방식이랑 다르게 마이너스가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데이터를 꺼내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내가 첫 번째 거는 호스트 이름으로 넘겨준 거고요. get by address라고 하는 거 같고, 이번엔 IP 주소를 넘겨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in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IP를 저장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IP를 땅 하고 집어넣기만 하면 DNS 서버 갈 일이 없죠. IP가 지금 실제로 매기버전을 넘어왔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출력 바로 하기 전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호스트 네임과 IP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갖고 있겠죠. 호스트 이름은 없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호스트 이름이 비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호스트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거랑 동일한데요. 여기에 앞에 직접 스트링으로 두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호스트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와 IP를 집어넣는 경우 두 가지를 같이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호스트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IP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A3라고 하고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세 번째 거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실행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이론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거는 호스트 이름만 줬습니다. 그럼 IP를 주지 않았으니까 inet에다가 IP를 저장하기 위해서 DNS 서버 가서 IP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호스트 이름이랑 IP 주소를 같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 제가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호스트 이름 틀리니까 DNS 서버에 그런 게 없어서 오류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네임도 있고요. IP도 같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IP를 같이 줬으니까 실제로 이 inet 어드레스의 최종 목적인 IP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DNS 서버를 확인하지 않겠죠. 확인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는 그냥 2라고 쓰든 ABC, BCD 전혀 엉뚱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심지어 거기는 호스트 네임을 그대로 잘 출력까지 해줍니다. 더 극단적으로 써볼까요? abc.bcd 뭐 이렇게 써볼까요? 자, 실제 저 IP 주소는 구글 IP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호스트 네임이 그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다시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표현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에는 직접 DNS 서버에 가고, 어떤 경우에는 DNS 서버에 가지는 않고, 넘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1-1 하고요. 원격지 IP를 가져오는 경우를 원격지 IP 객체 생성입니다. 자, 그러면 원격지 IP에 대해서는 해보셨으니까 이번엔 두 번째로요. 로컬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자,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PC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루프백 IP. 자, 일단 첫 번째로 inet 어드레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et 어드레스, 이번엔 IA4, 4번 할 차례네요. 자, 역시 inet 어드레스. 자, get local host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 컴퓨터가 실행되고 있는 이 제 컴퓨터에 대한 IP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IA4가 inet 어드레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거고요. 여기 출력이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출력을 위로 좀 당기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IA4까지만 했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좀 한 칸 띄울게요. 시스템 장점 프린트 라인 한 칸 띄우고요. 자, 위에 거 3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밑에 겁니다. 밑에 거에 현재 로컬 호스트를 체크를 해봤더니 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는 192.168.0.5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론 시간에 사용했던 컴퓨터랑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지금 달라가지고요. 하나는 노트북이고 하나는 PC다 보니까 지금 거기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IP가 좀 다른데 그거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컴퓨터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실습에 사용되고 있는 이 컴퓨터의 이름은 데스크탑 OFGK OSR이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는 192.168.0.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로컬호스트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이번엔 루프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백 주소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루프백 주소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낸 주소로, 보낸 컴퓨터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루프백 어드레스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5번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로컬호스트 127.0.0.1 이게 루프백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나중에 전송을 할 때 그게 TCP가 됐든 UDP가 됐든 127.0.0.1로 만약에 송신지, 수신지 주소를 적어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보낸 것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루프백 주소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의 자, 1-3 하고요. 하나의 호스트가 여러 개의 IP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앞에서 보아오셨던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원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로컬 같은 경우나 루프백 같은 경우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해서 2개의 방법으로 inet 어드레스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이 또는 다음같이 다음.net처럼 여러 개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개의 호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 번에 가져오고자 할 때는 배열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었죠. 자, inet 어드레스. 자, 그리고 IA6 할 차례인가요? 네, 6번 할 차례네요. 자, 그러고 나서 똑같습니다. 앞에서 만드는 방법이랑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get all by name. 그러니까 get by name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호스트를 가지고 대표 서버, 대표 IP를 가지고 오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all by name이라고, all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놈을 쓰게 되면요, 이 호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DNS 그 IP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IA6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열이네요. 그래서 배열을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좀 쉽게 출력하는 방법은 arrays to 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IA6. 자, IA6라고 하는 배열을 그대로 arrays라고 하는 배열을 toString에다 집어넣게 되면 얘를 지금 괄호 안에다가 다 나열해가지고 표시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이게 네이버닷컴에 관련된 서버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2개가 나왔네요. 자, 여기 띄어쓰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띄어쓰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1번 항목에서는요, inet 어드레스의 객체 생성하는 방법으로 원격지 방법 하나 만들었고요. 3가지로. 다음에 로컬과 루프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IP를 가지고 있는 호스트에 접속해서 한꺼번에 그 inet 어드레스 객체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서드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샵 2번. 자, inet 어드레스 메서드입니다. 자, inet 어드레스 메서드에는 기본적으로 get address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get host address라고 하는 것을 일단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만들으셨던 IA1이라고 하는 거, 이 구글닷컴을 가지고 있고 호스트 네임과 IP를 같이 가지고 있는 IA1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IA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get address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et address를 실행을 시키면 바이트 어레이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로 표현이 되어지겠네요. 자, 일단 자, get address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얘는 바이트 어레이를 리턴할 테니까 바이트 어레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A1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 실제 저장하고 있는 IP 주소를 바이트 값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바이트 배열이니까요. 출력하기 위해서 arrays to string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arrays to string. 자, 이번에는 어드레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좀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IP 주소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였거든요. 172.217.161.36. 자, 그런데 그걸 바이트 어레이로 그대로 꺼냈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결과가. 지금 결과를 보시게 되면 플러스인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128보다 큰 것들은 마이너스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36만. 다시 말해서 바이트의 범위 안에 있는 이 값만 지금 온전하게 여러분들 원래 값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get address를 쓰게 되면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메서드를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게 바로 get host address를 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쓸게요. 시스템 작업점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요. ia1.get address 대신에 get host address를 써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을 리턴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0서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사이의 값으로 리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주소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주소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바로 get host address라고 하는 거고요. 자, get host name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지금 ia1이라고 하는 것은 host name도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ia1.get host name. 아이고. 자, get host name 하게 되면 ia1이라고 하는 것은 google.com이라고 하는 호스트 네임도 저장하고 있고 IP도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겠죠. google.com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google.com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줄 띄우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이 저장하고 있는 IP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뽑아낸 거죠. 호스트 네임과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요, 루프백 주소인지 아니면 뭐 멀티캐스트 주소인지 아니면 지금 도달 핑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첫 번째 거는 ia1.is reachable 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아웃은 1초 정도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최대 1초까지 기다려서 reachable 하는지, 다시 말해서 거기까지 핑이 도착하는지, 핑에 대한 응답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A1이라고 하는 놈이 가리키고 있는 IP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핑 정보를 날리는 겁니다. 자, 이걸 ICMP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 정보를 날리고 나면 얘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같은 것들을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건 리처블 한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접속 자체가 인터넷에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서버에서 핑을 아예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핑에 대한 요청을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처블이 false가 나올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그렇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 거고요, 이따가. 자, 그러면 지금 unknown hos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처리를 했는데요. reachable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버한테 내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요. 통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상으로 인풋, 아웃풋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외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빨간 줄이 거져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스로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로우를 시키게 되면 IO exception을 한 번에 보내주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외 처리가 되겠죠. 자동으로. 다 정가를 시킨 겁니다. 예외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더 정가를 한 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구글 쪽으로 리처블을 하는 건데요. 결과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켰더니 true가 나왔네요. true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소리죠? 내가 여기 핑 정보를 구글에다 보내면 구글이 그 핑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핑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ng www.google.com. 자, 그러면 지금 TTL도 나오고요. time to live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도 나오고요. 손실 패킷이 얼마큼 나왔는지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다 핑하고요. 네이버닷컴 한번 해볼까요? www.naver.com. 자, 네이버닷컴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잘못했나요? 자, www.naver.com.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핑 보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 시간이 만료됐습니다. 아까 1초 기다린다고 했었죠? 요청 시간이 만료됐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게 핑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대답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핑에 대한 요청을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IA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글닷컴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네이버닷컴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리처블이라고 하는 놈은 false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지금 true가 나왔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루프백 주소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A1이라고 하는 것이 is 루프백 주소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루프백 주소라고 하는 것은 127.0.0.1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소가 루프백 주소니라고 하는 것은 127.0.0.1이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럼 얘는 당연히 false가 되겠네요. 아까 얘는 지금 true가 나왔었고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A1이라고 하는 놈이 is 멀티캐스트 주소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중에서 IP 클래스 5가지 중에서 D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멀티캐스트 주소죠. 224부터 시작해서 236까지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자리가, 그리고 뒤에는 25 다 포함되는 거죠. 224부터 239조 참, 239까지. 그게 바로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굳이 쓰자면 여기다가 써볼까요? 224부터 시작해서요. 아이고. 자, 224부터 시작해갖고 239, 그 다음에 255, 여기는 0서부터 255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그럼 멀티캐스트 주소에 해당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지만 얘는 지금 멀티캐스트 주소가 당연히 아니죠. 멀티캐스트 주소가 아니니까 false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이번엔 true가 나오도록 한번 강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잠시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요, 바로 inet 어드레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ddress .get by address. 자, get by address 하고요, 바이트로 내가 직접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프백 주소 같은 경우에는요, 다 128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바이트로 캐스팅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이만큼은 127.0.0.1인데 0이네요. 자, 1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127.0.0.1이라고 하는 IP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inet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제가 박싱한 부분이요. 거기다가 점 찍고 나서 is loopback address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얘는 true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127.0.0.1이라고 하는 것이 루프백 주소니까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true 나온 것 볼 수 있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멀티캐스트 주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캐스트 주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225라고 한번 해볼까요? 225, 아이고, 225, 다 그냥 225라고 할게요. 225. 자, 그런데 지금 128보다 같거나 크니까 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로 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바이트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캐스팅한 결과를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캐스팅을요. 자, 지금 이쪽까지 넘어가 버렸는데요. 지금 다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만큼은 225라고 하는 IP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멀티캐스트인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멀티캐스트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도 true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225라고 하는 것으로 다 만들어진 이 4개의 IP 주소는, 그러니까 4개 IP 주소가 아니라 4자리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멀티캐스트 주소니까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true 나온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얘는 루프백 주소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다양한 inet 어드레스 객체 만드는 방법 5가지, 원격지 3개, 그 다음에 로컬과 루프백 각각 하나씩 배우셨고요. 두 번째, 여러 개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법도 알아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서드로 get address라고 하는 것과 get host address라고 하는 것 2가지를 따로따로 먼저 배우셨는데,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아시죠? 하나는 바이트 배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get
호스트 어드레스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호스트 네임을 뽑아오고자 할 때는 그냥 get 호스트 네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reach업이라고 하는 것은 픽 명령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루프백 같은 경우에 127.빵점빵점1인 경우에는 루프백, is 루프백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에서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멀티캐스트 주소인 이 영역 안에 있으면 is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는 true,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여기까지 예제가 inet 어드레스 예제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포트 정보까지 추가로 저장하고 있는 소켓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소켓 어드레스 오브젝트 앤 메서드라고 할게요. 자, 똑같이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입니다. 소켓 어드레스 객체 생성입니다. 자, 근데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추상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켓 어드레스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객체를 못 만들고요. 그 하위 클래스죠. inet 소켓 어드레스의 생성자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드레스 생성자 사용.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기본적으로 inet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에다가 플러스 포트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포트를 먼저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port는 10,000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0,000번 포트를 사용을 해서 소켓 정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켓 어드레스 소켓 어드레스 inet 소켓 어드레스로 받아도 되고요. 그냥 소켓 어드레스로 받아도 되는데 그냥 inet 소켓 어드레스로 할게요. inet 소켓 어드레스 와는 new inet 소켓 어드레스. 자, 첫 번째는 방법은 포트를 가지고 포트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경우에도 Ctrl Shift O 눌러서 일단 임포트를 시키시고요. 자, 여기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P랑 포트 두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inet 소켓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inet이라고 하는 것이 IP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inet 소켓 어드레스는요, 이 포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inet 소켓 어드레스에서 사용했던 그러니까 inet 어드레스에서 사용했던 IP 정보 플러스 소켓까지 포트까지 같이 관리하는 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inet 소켓 어드레스에서는 이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inet에 관련된 정보, 다시 말해서 IP나 호스트 네임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포트만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출력해 볼까요? isa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자, 그러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가 호스트 네임이고요. 두 번째가 호스트의 IP입니다. 근데 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포트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포트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포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000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정보네요.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자, inet 소켓 어드레스 isa2. 자, 이번에는 똑같이 얘를 포트까지 집어넣을 건데요. 첫 번째에다가 호스트를 집어넣을게요. www.google.com 라고 호스트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 호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호스트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 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IP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호스트만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스트만 저장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스트와 IP를 같이 저장하고 있거나 IP만 저장하고 있거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역시 DNS 가가지고요, IP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호스트 이름도 있고요, DNS 가서 가지고 온 IP 정보도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포트 정보까지 포함될 겁니다. 자, 여기서 IS2라고 하는 ISA2, 이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완벽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 호스트 네임이 있죠? IP가 있죠? 그리고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inet 소켓 어드레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똑같이 그대로 카피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정보는, 자, 여기 첫 번째 정보예요. 기본적으로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inet 어드레스에다가 플러스 포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제하신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트 정보를 추가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가 inet 어드레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inet 어드레스를 위에다 좀 만들어 볼까요? 자, inet 어드레스, 뭐, 여기 IA라고 할까요? 그럼 inet 어드레스. 이건 IP 정보만 들어갈 수 있죠. get by name. 자, 그리고 www.google.com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Shift O 누를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IA라고 하는 정보는 google.com이라고 하는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는 정보죠. 그럼 google.com이라고 하는 것만 저장할 수 없고 DNS라에 가서 IP 정보를 실제로 가져다가 그 IP 정보와 호스트 정보를 같이 저장하고 있는 게 지금 IA란 말이죠. 그 IA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트를 추가한 게 inet 소켓 어드레스니까 여기에 IA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이런 생성자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로 바꿔야겠네. 자, 그럼 똑같겠죠. 위에 거랑 똑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A3. 자, 실행시키게 되면, 아이고, 어디가 예외 처리 안 해줬네요. 자, unknown host exception. 자, 위로 그냥 전가시켰고요.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동일한 결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net 소켓 어드레스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 줄을 띄워 놓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켓 어드레스의 메서드. 자, 기본적으로 메서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고요. 세 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get address 해가지고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는 ISA 위에서 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지금 요 두 가지가 세 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inet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호스트 정보도 있고, IP 정보도 있고, 포트 정보도 있고. 그럼 2번과 3번은 동일한 정보니까 이 두 번째 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2에다가 점 찍고 get address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g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inet 어드레스를 리턴해요. 그럼 이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IP 정보 또는 호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IP 정보를 꼭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거를 가지고 있는 inet 어드레스를 리턴하니까 얘를 받으려면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을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get 어드레스 하고요.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 inet 어드레스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IA라고 할까요? 저장하지 말고 그냥 바로 출력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inet 어드레스를 출력하게 되면 호스트 네임이랑 IP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호스트 네임과 IP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정보입니까? 포트 정보가 없는 거죠. 이건 inet 어드레스 정보고요. 이거는 inet 소켓 어드레스 정보입니다. 포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get address에 이어서 get host name을 해보도록 할게요. host name은 g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inet 정보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거죠. 가질 수 있는 정보 다. host name과 IP를 가져오는 거고요. get host name은 그 중에서 host name 얘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부분만. 자,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앞에 것만 가져온 거고요. 자, 이번에는 ISA라고 하는 것은 소켓 정보니까요. 뒤에 것만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자, 뒤에 거가 아니라 포트 정보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get port. inet 어드레스 자체가 포트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포트는 위에서 몇 번이라고 했었죠? 10,000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000번 포트라고 해서 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은 자체적으로 객체 생성 못하니까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생성자는 세 가지로 오버로딩 되어져 있습니다. 포트 정보만 저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과 포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inet 어드레스 자체와 포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보를 꺼내오는 메서드로는 get address는 inet 정보,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뽑아오는 거고요. 요거는 요걸 뽑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get port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포트 정보를 꺼내오는 겁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호스트 네임만 따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 메서드는 get host name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은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IP 그리고 포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객체로서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과 inet 소켓 어드레스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앞서서 이런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이후부터 TCP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통신 예제를 한번 짜보실 텐데, 그때 기본적으로 통신하려면 IP 주소, 포트 주소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inet 어드레스랑 inet 소켓 어드레스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꼭 익혀두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